부산 도심의 한 실내 수영장에서 70대 남성이 감전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남성을 도우려던 남성도 부상을 입었는데 물기가 있는 시설에선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산에 도입된 BRT와 동백패스가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시는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을 2030년 60%까지 높일 계획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부산을 해양강국 중심으로 만들겠다며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부산 시민사회는 시민들의 오랜 수건으로 빠르게 추진되길 기대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부산 도심의 한 실내 수영장에서 70대 남성이 감전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남성을 도우려던 50대 남성도 부상을 입었는데요. 누전에 의한 것인지 경찰이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권정숙 기자입니다. 부산 중구의 한 실내 수영장. 들어가는 모든 문이 닫혔고 장막간마저 감돕니다. 지난 17일 오후 2시 45분쯤 수영을 끝낸 70대 남성이 목욕탕에 가려고 금속 출입문 손잡이를 잡았다가 쓰러진 뒤 상황입니다. 남성은 끝내 숨졌고 당시 도우려던 50대 남성도 발을 다쳤습니다. 모두 감전 사고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정기 감전사로 추정이 되니까요. 정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다음 주에 저희들 국가속 합동 감식하고요. 사망 원인 부검해서 원인 규명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35년 가까이 운영된 이 수영장은 평소 지역 주민들이 찾던 곳. 주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냥 소름 끼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쓰는 그런 공공장소에 사고 나는 거는 아니긴 아니죠. 저도 운동하러 또 다니고 그렇게 사람들 많이 다니는데 그렇게. 이곳은 2년마다 실시되는 한국안전관리공사의 법정 정기 안전검사를 받은 곳. 수영장처럼 물과 전기가 가까운 환경이 작은 전류에도 치명적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수영장이라든가 목욕탕 쪽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전기 설비가 방수 설비로 되어야 되는데 연식이 오래돼 버리면 전원 저항이 파괴돼서 누전되는 현상이 발생해서 때문에 물이 있는 시설에서 찌릿한 감각이 느껴진다면 즉시 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감전된 사람을 구조할 때는 직접 만져 2차 감전되지 않도록 마른 수건 등 절연 도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선 손은 왼손보다 오른손 사용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시설 관리자는 항상 누전 차단기 작동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른손을 잡으면 심장 쪽으로 안 통하고 다른 쪽으로 빠지면 덜한데 감전의 원인은 왼손 쪽에서 심장 그리고 오른발로 이렇게 관통하는 케이스에서는 가장 심각한 타격을 입죠. 누전 차단기가 제대로 동작을 하면은 그나마 막을 수는 있는데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했는지. 경찰은 누전 차단기 작동 여부에도 수사를 집중하고 있으며 중구청은 유사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부산시가 부산형 대중교통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는 BRT와 동백패스가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는데요. 부산시는 지난해 44.6% 수준인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을 2030년 60%까지 높일 계획입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간성 급행 버스 체계인 BRT. 2016년 착공 이후 현재 내성에서 중동, 내성에서 서면, 서면에서 충무, 서면에서 사상 등 4개 축 30.3km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BRT 시행으로 시내버스 평균 통행 속도가 시속 14.9km에서 21.5km로 빨라지고 이용객 수는 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시는 정시성도 약 1분 30초 내외로 안정화되면서
대중교통 서비스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BRT 구간을 3개 축 27.1km 추가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부산의 BRT 구간은 총 연장 7개 축 57.4km에 달하게 됩니다. BRT 도입으로 대중교통 편의성이 높아진 가운데 2023년 8월 전국 최초로 시행된 대중교통 통합 할인 제도인 동백패스 가입자 역시 1년 만에 27만여 명이 급증했습니다. 부산시는 지난해 도입한 선불형 동백패스와 청소년 동백패스가 정부가 추진한 K패스와 융합해 실제 현장에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올해 하반기엔 동백패스 모바일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동백패스 이용자의 대중교통 이용량이 약 12%까지 증가를 했고요. 자가용 이용자의 13.2%가 대중교통으로 전환하는 효과가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2023년도에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이 44.4%에 달했는데요. 이게 2022년 42.2%에서 2.2%가 증가한 상황입니다. 시는 이와 함께 시내버스 디자인을 빅버스로 개편하고 올해 3월까지 일반 버스 40대, 좌석버스 12대 등 총 52대 새 디자인을 적용했습니다. 부산시는 BRT와 동백패스, 시내버스에는 디자인을 입혀 자가용보다 편한 대중교통이라는 도시 브랜드를 만들어 2030년까지 대중교통 체계를 완성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지난 2월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공사장 화재로 6명이 숨지고 27명이 다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기장군청 공무원 4명을 입건해 건축물 사용 승인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기장군 건축가와 관련 부서 소속 공무원을 입건해 건축물 인허가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없었는지 확인 중입니다. 군은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한편 이에 앞서 경찰은 부산소방재난본부 소속 2명의 소방관을 입건해 소방시설 점검 등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기장 반얀트리 리조트 공사장 화재와 관련해 5월 초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부산을 해양강국 중심으로 만들겠다며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이 후보는 18일 부산, 울산, 경남 지역 공약을 발표하고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해 조선과 물류, 북극 항로 개척 등 첨단 해양산업 정책의 집행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내외 해운 물류 대기업 본사와 연구개발센터를 유치해 해양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물류 관련 공공기관 부산 이전 추진과 해사 전문법원 신설 등도 약속했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 지역 시민단체와 학계, 해양업계 등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해당 공약은 시민들의 오랜 수건이라며 모든 대선 후보들의 해양 수도 부산 실현을 위한 공약 제시를 촉구했습니다. 부산 시립시민도서관이 17일 원북 원부산 어울림 한마당을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는 2025 원북 원부산 올해 책을 시민에게 소개하고 독서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행사는 오프닝 공연과 올해의 책 선포식, 선정작가 3인의 북콘서트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올해의 책으로는 나는 단단한 아이, 라이프 재킷, 이중하라는 거짓말이 선정됐습니다. 김석중 교육감은 인사말을 통해 독서를 통해 상상력과 공감 능력을 키우고 스스로 미래를 넓혀나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독서 교육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설공단이 오는 20일 화요일 오후 8시부터 10분간 광안대교와 부산타워의 경관 조명을 소등합니다. 제55주년 지구의 날을 맞아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은 탄소 중립 실천과 기후위기 인식 제고를 위한 상징적 행사입니다. 부산항대교와 영화의 전당 등 부산 주요 랜드마크도 함께 소등에 동참합니다. 부산시설공단은 시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환경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는 부산조선해양기자재 공업협동조합과 함께 지역 조선기자재 중소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을 지원합니다. 시는 올해 상하이와 다롄에 각각 10개 사씩 총 20개 사를 파견해 1:1 수출 상담회를 개최하고
현지 조선소 방문과 사전 사후 마케팅도 지원합니다. 지난 3월 20일부터 28일까지 장장 149시간 동안 경북 5개 시군을 잿더미로 만들었던 산불이 꺼진 지 3주가 지났습니다. 인명은 물론 드넓은 산림과 수많은 건물 등이 불길에 휩싸였는데 산불 진화 이후에 드러나기 시작한 피해도 있습니다. 바로 관광산업인데요.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긴 것은 물론 지역 축제까지 취소되며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주말 나들이 생각하고 계신다면 경북 북부 지역은 어떨까요? 서희동 기자입니다. 지난 2010년대만 해도 연간 100만 명 이상이 찾은 하회마을. 코로나19 확산 당시 방문객이 급감했다가 지난해 60만 명 선까지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3월 발생한 산불로 다시 방문객이 크게 줄었습니다. 산불 전후 한다면은 산불 전보다는 많이 좀 감소를 했죠. 저희들 마을에 이제 오시는 관광객 수로 본다면은 전체 한 50% 정도 지금 감소된 상태입니다. 산불이 확산하며 한때 열차는 물론 주변 고속도로와 국도마저 차단되는 바람에 외지인들의 발길이 끊겼습니다. 말할 수 없는 그런 매력이 있어요. 끌어다니는 흡입력이라고 할까? 그때 여기를 올라왔더니 그날 저기 열차가 풍기까지밖에 운행을 못한다고 더 이상 못 간다고 해가지고 못 왔습니다. 경북에 산불이 발생했던 지난 3월 피해 지역 5개 시군의 주요 관광지점 입장객 통계를 보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평균 약 18%가 감소했습니다. 불은 꺼졌지만 상황은 마찬가지고 이후 전망도 밝지 않습니다. 청송 주황산과 달기 약수터 등 유명 관광지들이 피해를 받고 무엇보다 지역 축제가 사라진 여파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안동시의 경우 올해 3월 한 달 동안 축제나 행사장에 방문한 인원수가 지난해와 비교해 81.5%나 감소했습니다. 산불이 시작됐던 의성군에서도 3월 대표 축제인 산수유 축제가 취소됐고 수많은 인파가 몰리던 지역별 봄꽃 축제 등 4월에도 경북의 수많은 행사가 취소되거나 연기됐습니다. 경상북도는 산불 피해 지역민들의 고통을 덜고 활력을 되찾기 위해 관광을 지역 경기 회복의 중심축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지역을 찾아 봉사를 하고 여행을 하는 철도 관광 및 기부 여행,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 관광 상품을 함께 운영하는 한편 숙박 할인 쿠폰 발행, 온라인 관광 상품 할인 판매 등 전국에서 피해 지역을 방문할 수 있도록. 산불의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이후 이어지는 관광 부진의 어려움마저 겪고 있는 경북. 우리 모두의 소중한 관심과 방문이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지난해 부산을 찾은 대만 관광객이 역대 최다인 50만여 명을 기록한 가운데 부산시와 부산관광공사가 올해 대만 관광객 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부산관광공사에 따르면 부산 방문 관광객 중 대만 관광객이 일본과 중국을 뛰어넘어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공사는 최근 대만 현지에서 부산 원아시아 페스티벌 홍보를 위한 소비자 행사를 열고 한 대만 B2B 관광 콘텐츠 페스티벌 행사에 참여하는 등 대만 관광객 잡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산 불꽃축제와 부산 록페스티벌 등 부산의 대표적인 축제와 연계한 관광 상품을 개발해 올해 부산 방문 외국인 관광객 목표인 300만 명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부산시가 18일 강서체육공원에서 제45회 장애인의 날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행복을 바라봄, 일상을 담아봄, 희망을 이어봄을 주제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다양한 공연과 체험, 전시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특히 발달장애인 작품 전시회와 어린이 체험존, 장애인 시티투어 체험 등도 진행돼 의미를 더했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장애인의 날은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돌아보는 날이라며 차별 없는 도시 조성을 약속했습니다. 제45회 장애인의 날을 기념한 행사가 김해 학생체육관과 연지공원 일원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행복을 바라봄, 일상을 담아봄, 희망을 이어봄을 주제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참여형 축제로 마련됐으며 장애인식 개선과 상호 이해, 화합의 장으로 마련됐습니다. 김해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일상을 함께 누릴 수 있어야 진정한 행복도시라며 차별 없는 권리 보장을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꾸려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